큰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노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20대 때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실은 별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50이 넘고 50이 넘으면 50이 아니고 40만 넘어도 여러분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앞자리가 바뀌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화는 그야말로 늙는 현상이죠. 내가 생로병사, 내가 태어나서 늙게 되니까 결국은 중간에 병이 생기고 내가 죽게 되더라. 나는 이 과정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감하지 못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정상이 아니라 몸이 쇠퇴하는 거죠.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쇠퇴하면서 내가 결국은 모든 이제 질병,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 생활이 정상적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구석구석, 온몸 구석구석 어느 곳 한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불편한 상황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내가 벌써 아파? 부터 시작해서 뭐 나 늙었나 봐. 이렇게 한 살 더 먹으니까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으로 하시면서 진정 노화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늙는 모습이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피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노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이제 노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태어나서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까지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한 살이 젊은 게 아니라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시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실체적으로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텔로미어 단축이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세포가 끊임없이 분할을 하면서 세포 끝에 있는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텔로미어가 길이가 짧아지면서 결국은 길이가 다 닳게 되면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모든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활성산소.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활성산소. 결국은 활성산소를 막지 못하면 활성산소가 우리가 겪는 질병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내 세포,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 세포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노화를 없앨 수는 없지만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일반적인 주부들이 그렇게 많은 보톡스와 필러 이런 걸 맞는지 몰랐어요. 누가 저한테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난 무서워서 귀도 못 들어봤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만든 게 연예인이 아니고 그리고 젊은 예쁜 이게 아니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맡고 계시더라고요. 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하기 위해서 그래? 피부 노화를 좀 정지시키고 싶어서 좀 늦추고 싶어서 고액의 화장품도 쓰시고 이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피부 노화만 노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모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장표를 보시면서 아마 제품이 머릿속에 세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거 먹고 이때 이거 먹고 이때 이거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노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뭐가 줄고 있다? 효소가 준다. 제가 여러분한테 효소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효소가 내 몸 안에 있는 효소가 제로가 되는 날
나는 내 삶이 다하는 날이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키우는 다육이도 마찬가지다. 뭐가 없으면 효소가 없으면 이미 이건 생명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효소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다. 봄으로부터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기능, 이건 유산으로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준 이 효소를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삶을 좀 더 빨리 마감을 하겠죠. 효소를 아끼고 외부에서 효소를 채워서 끊임없이 채우는 행동을 한다면 결국은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겠죠. 이 효소에 관한 이야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효소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효소를 어디에 써라? 대사에 써라. 효소를 어디에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소화에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급한 건 소화고 중요한 건 대사다.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음식물이 몸 안에 6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부패가 시작이 된다. 부패가 시작이 되면 독소가 되기 때문에 급한 건 소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었는데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엄청난 에너지원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몸이 더 싱싱하고 팔팔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포식을 하게 되면 졸리게 되죠. 여러분을 재우는 거죠.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면 뭐가 에너지원이 나가게 되겠죠.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몰아쓰는 거예요? 소화하는 데 몰아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리게 만드는 거죠. 산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효소가 줄고 있다. 또 하나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호르몬이 줄고 있다. 여성은 특히나 저 호르몬이 있고 없고 호르몬 분비가 여러분이 완경기 지나면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면서 정말 질병이 밀려온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나 있잖아 50대까지는 아파본 적이 없어.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제가 만난 어떤 분이에요. 근데 50에서 60대까지 10년 동안 병원에 살고 있어. 50대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아프고 계시다는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이 여성 호르몬은 평생 나오는 양이 티스푼 2스푼이라 그랬어요. 티스푼 2스푼. 이게 그 정도가 하는 일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파 죽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나면 통증도 훨씬 더 강하게 밀려와요. 여성들은 출산이라는 과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 안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까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줄고 나니까 5만 군데가 다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에서 10가지 호르몬이 줄면서 그림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렇게 팍팍팍 준다는 거죠. 어느 날 생활비를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잘 써봐라. 그러다 95만 원 주고 90만 원 주고 85만 원 주고 이렇게 되면 견딜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규모 있게 살림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100만 원을 주다가 딱 줄여서 10만 원만 준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살아봐.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이것도 문제고 남성도 역시 줄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르몬이 어느 날 아침에 반토막으로 주진 않기 때문에 여성처럼 체감을 못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뭐가 줄고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제, 몸에서 만들어지는 코큐텐도 준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준다는 것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산화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심혈관 질환부터 염증 질환, 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지고 세포가 노화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아무리 나 옛날이랑 똑같이 먹는데 살이 쪄, 살이. 그리고 중요한 건 살이 안 빠져. 어디가? 배둘레해. 뱃살이 안 빠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대사량이 칼로리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한두 개가 조금 불편하면 괜찮겠는데 너무나 정말 슬프게도 모든 수치가 다 줄고 있다는 거죠. 콜라겐 그렇게 처음 20대처럼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 사실 뭐 그런 주사 안 맞아도 괜찮겠고 그다지 연골이 불편하고 관절이 불편하고 피부가 노화가 되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줄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줄게 되면 모든 세포가 하는 세포의 접착제,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서 그 기능을 더해줄 수 있는 물질이 콜라겐인데 결국은 이게 줄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연결 부위마다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키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리카락 숫자다. 이렇게 남자가 키가 크고 뭐 좀 좋고 체격이 좀 좋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통 어떤 남자 선택할래 그러면 키 큰 남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내가 키 큰 것도 상관없고 머리도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단백질과 콜라겐이 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뭐도 줄고 있다, 근육량이 줄고 있다.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이 근육량이 줄면서 또 뭐가 낮아져요? 뼈 밀도가 낮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보통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많이 사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하는 수치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전 옛날에 누가 보험 들면서 골절이 있잖아요. 골절. 도대체 골절은 왜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옛날에 골절 좀 많이 넣어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디에 부딪혀서만 골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숨만 쉬어도 골절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골절이 되면 괜찮은데 부스러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피를 못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슬프게도 줄고 있다는 거죠. 눈에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모든 수치가 주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나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 못 찾겠다. 원인이 없다. 그러니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게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위장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아예 위가 멈춰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소화가 안 돼. 별짓을 다 해도 소화가 안 돼. 이런 경우도 역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들이다라는 거. 음식이 질병을 만든다. 음식이 질병을 고친다. 맞죠.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그 중에 마음이 편한 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식습관이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진다라는 거죠. 하버드대 박사들이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합동해서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수의 비결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지만 식생활이 1번이다. 예, 어떤 걸 많이 먹고 어떤 걸 적게 먹어야 되는지, 이건 그냥 하버드대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고 자율신경을 강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질병 코드에 똑같은 원칙,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건강한 몸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채소, 과일, 야채, 그 다음에 이제 통곡물, 그 다음에 좋은 오일 종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위로 갈수록 여러분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가미된 조미, 뭐 인스턴트, 이런 것들이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도표로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식단을 짤 때 무엇을 중심으로 식단을 짤 것인가, 이걸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할 때 딱 생각이 나요. 음식에 메이크업쇼 하지 말아라. 음식에 누드쇼 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인식이 좀 돼서 뭔가 하나 더 치려고 할 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사실은 메이크업쇼를 하지 않으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조미료도 확 줄어요. 그래서 맛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게다가 뭐 하지 말아라? 누드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먹기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깎아내고 삶고 튀기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줄이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음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제가 행동을 좀 개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특히나 이제 주부들은 무엇인가 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면, 그리고 이 음식 피라밋을 한번 생각하시고 식단을 준비하면 훨씬 더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지 말아라? 체질량 낮춰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체질량이 조금 높을 때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체질량이 점점점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량을 낮추기 위해서 낮추는 음식군을 아까처럼 선택을 하고, 또 하나 운동을 병행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심신을 관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금연, 이거 뭐 별 해당이 없을 것 같고, 매일 30분, 매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쩌다 2시간 뛸 수 있고 어쩌다 5시간 등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라는 거, 규칙처럼 한다는 거, 습관화시킨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은 적당히 마신다. 여성은 와인 1잔, 남성은 와인 2잔이 적당입니다. 더 이상 마시면 다 과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의 범주를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집에 불량식품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이야기 많이 하시죠. 학교 오가는 길에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도 불량식품이 많이 누워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량식품, 기름에 튀긴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파전, 새우튀김 너무 맛있을 것 같죠? 그렇죠? 날이 굳은 날 왜 이렇게 튀기는 음식, 부친 음식이 땡기는지. 그런데 불량식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음식이 상화된다는 것은 노화를 촉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병을 만들어낸다. 음식은 튀기고 볶고 찌고 삶고 무엇인가 조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산화는 시작을 하는데 저렇게 고지방에 튀기게 되면 고열로 음식을 하게 되면 산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저게 결국은 혈관 질환의 주범이 되고 혈관이 오염되게 되면 많은 염증들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질병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숯불구이 저것도 역시 맛있습니다. 캠핑 가서 심지어는 집을 고를 때 숯불구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로망이다. 이런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고 제가 생각해도 마당 한켠에 무엇인가 구울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구워도 역시 맛있어요. 생선도 구우면 맛있고 여러 가지 화당도 고구마도 구우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런데 굽는 요리, 고온 요리가 사실은 몸에 굉장히 나쁘다. 혹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말벌에 쏘이는 거. 말벌에 쏘이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식용유로 프라이팬에 굽는 모습은 천천히 말벌이 나를 쏘는 것과 같아. 똑같은 증상인데 천천히 진행될 뿐이다. 여러분 말벌에 쏘일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나를 부신하겠죠. 그런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서 절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런데 같은 현상이다. 결국은 같은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정도로 산패된 음식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세 유해 성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일이 기름이 타기 때문에 단백질이 타기 때문에 결국은 간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가공식품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좀 맛있잖아요. 그쵸? 가공식품으로 뭔가 다른 요리를 해도 좀 맛있잖아요. 부대찌개도 그냥 맛있잖아요. 그쵸? 따끈한 밥에 뭐 가공식품 한 조각 이것도 역시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과자류 자주는 안 드시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뒤지면 과자류가 한 톨도 안 나온다. 아마 이런 집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무엇이 좀 누워있잖아요. 심심하면 찾으러 가게 되면서 하나 먹으면서 요까지 거 먹어서 뭐까지 거 얼마나 나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까짓 게 엄청나게 나쁜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을 장에 남긴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모든 신체에 간에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간에 부담이 되면 위에도 부담이 되고 췌장에도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장에도 부담이 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장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 하나에만 부담이 되면 사실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관만 집중적으로 내가 케어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스턴트 그다음 인스턴트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드시면서 죄책감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인스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딸기 쉐이크, 저는 정말 제가 하면서도 이거 놀랍다. 딸기 쉐이크에 집에서 만들면 딸기, 우유, 그래봤자 꿀, 게다가 얼음, 이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마트에 누워있는, 편의점에 누워있는 딸기 쉐이크 성분을 조사하니까 65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냥 4가지, 5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색감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양의 것들이 합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인 음식, 이건 우리가 좀 간간하게 먹어야 맛있어. 이게 입맛에 배어서 정말 간간하게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꼭 절인 음식 아니라도 국물 요리에 엄청난 염도가, 사실은 국물은 그냥 소금 그냥 조금 넣어서 그 국물이 간이 맞지 않아요. 거기에다 정말 많은 양의 소금을 넣었을 때 간이 맞게 되잖아요. 게다가 정제된 소금을 쓰는 보통 과자류나 이런 것들 인스턴트를 먹을 때 절대로 천일염을 쓰지 않죠.
정제된 그런 소금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다 라는 거. 제가 이렇게. 그리고 탄산. 탄산이 땡길 때 있어요. 여러분이 인스턴트를 먹을 때 탄산이 땡겨요. 이게 두 개가 매칭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게다가 통조림은 이 통조림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미 음식은 산화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정말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것도 역시 굉장히 뭐가 높다? 당도가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도가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과일, 절인 과일 이런 거 먹으면서 과일이잖아. 빙수에 집어넣을 때 그냥 과일이잖아. 이런 생각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런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질병 사망 원인 세계 중에 첫 번째가 암이다. 정말 암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연령대에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남편이 68세, 누구도 암이고, 누구 와이프도 암이고, 누구 와이프도 암이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 수명이 길어진 건 맞지만, 사실은 그 수명을 못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고가 심심찮게 와요. 이걸 보면서도 와, 누구나 다 오래 사는 건 아니구나. 질병에 노출이 되면 그만큼 삶의 질이 바닥이 되고 가족들의 삶 또한 바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률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혈관질환이고, 세 번째가 심장질환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원인이 거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식단을 가지게 된다면, 생활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하버드대 교수들이 이야기한 음식 피라밋이나 암 예방 수칙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해라? 짠 음식, 탄 음식 피해라. 채소와 과일 섭취 많이 해라. 적당한 운동해라. 금연해라. 절주해라.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식품은 앞에 걸 생각하면 저게 왜 나쁘냐? 당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혈관을 오염시키고 혈관을 막고, 이래서 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식단, 건강하기 위해서 식사를 했는데 건강이 아니라 그 식단 때문에 내 건강이 망가지는 것이다. 차라리 어떤 게 좋다? 안 먹는 게 낫다. 여러분, 소식은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왜? 효소를 소화하는 데 쓰지 않고 대사하는 쪽에 10%만 몰았어도 수명이 20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통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 먹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런데 내가 먹은 그 음식 때문에 결국은 내 건강이 망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는 거. 한번 진짜 그런가 볼까요? 세계의 장수촌, 블루존이라고 얘기하는 장수촌들이 있죠. 그 중에 오키나와도 장수촌 중에 하나예요. 자연 환경이 좋죠. 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를 한번 여행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키나와의 자연 환경은 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식은 어떤 음식 위주로? 주로 좋아하는 음식이 고운 요리가 아니라 삶은 돼지고기, 해산물,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20대의 오키나와 국민의 2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사실 아니라는 거죠. 건강이 망가졌다라는 학설이 나왔어요. 근데 뭐 때문이다? 미군 부대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오키나와의 젊은이들의 식단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의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 원흉은 뭐였다? 패스트푸드였다.
예,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여러분이 나름의 관리를 하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다는 사실 아세요? 예, 집에서는 안 먹은 척 하지만 사실 밖에서는 안 먹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장표를 볼 때마다 기분이 진짜 좋다,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하버드대 교수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식단에도 이 장표가 그림으로 들어있진 않았지만 말로 이 장표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암 예방 수칙에도 이 그림이 적용이 되고, 혈관 질환 예방 수칙에도 이 그림이 적용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3대 질병 중에 1, 2, 3등을 이걸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저는 아침에 주스 마시면서, 중간중간 주스 마시면서 굉장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흐뭇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 자녀한테 항상 한 잔 권할 때도, 내 남편한테 한 잔 권할 때도, 야, 이거 정말 행복하다. 이거 참 즐겁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밖에 나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어도 얘가 어느 정도 해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실한 식사를 했어도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제품 안에 있기 때문에, 제품을 주면서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식물 영양소. 근간에 글루타치온 이야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저희 회원 중에도 글루타치온 다 따로 또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식물 영양소 안에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수 있는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건데,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식단을 잘 짜도 저 상태를 요리하지 않고 마시기 쉬운 상태에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런 제품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매일같이 식단으로 매일같이 공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 칵테일은 그냥 한 포 먹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말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만큼은 지켜야 된다. 첫 번째가 운동이었고 식단이었잖아요. 그 식단에 준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세포가 원하는 모든 영양소가 다 채워진다. 아까 노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텔레미어가 짧아진다, 활성산소가 강해진다, 노화의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걸로 예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늦출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드는 여러분도 이것도 영양을 채우기도 하지만 영양이 합성되고 보존되고 이동해서 쓰이도록 만드는 영양소가 리스토레이드다. 아무리 우리가 대량의 영양소들을 주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위주의 식사를 하지만 이걸 식사를 했다고 이게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의 대사를 도와주진 않는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미네랄이 있어야 부스팅이 돼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 비타민이 있어야 어떻게 활성산소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산화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막아주는 영양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내 건강이 챙겨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소가 합성되고 보존되고 이동되는 과정에 모든 영양소가 함께 쓰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질문 하세요. 어떻게? 왜 파워 칵테일 안에도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니스토 안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젤슈츠 안에도 들어있고, 액티바이저 안에도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양소는 그 하나의 영양소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로 합성해서 또 다른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세이도록 이동시키고 분해시키고 배출시키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도 특허 중에 많은 부분이 레시피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배추하고 소금하고 젓갈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 뭐 이런 양념을 준다고 해서 김치를 똑같은 맛으로 똑같이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줬어도 그 레시피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냥 음식도 이런 것처럼 영양이 어떻게 균형이 맞느냐, 영양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영양이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 합성이 되느냐, 이동이 되느냐. 그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셨어요. 과거에는 칼슘만 드셨어요. 칼슘만 드셨더니 사실은 칼슘 왜 드셨어요? 뼈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칼슘을 드셨는데 얘가 오히려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담석을 만들어내고 피 안에 스캐닝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더라. 어떤 분은 심장에 선을 그은 것처럼 찍었는데 선을 그은 것처럼 나왔다는 거. 대체 이게 무슨 물질인가? 결국은 정밀 검사를 했는데 칼슘 덩어리라는 거죠. 칼슘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3와 이런 것들을 조합적으로 먹었을 때 이것이 합성하고 이동하고 쓰이도록 만들고 남아도 몸에 남지 않고 배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칼슘만 열심히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칼슘만 드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는 세 개가 같이 궁합이 맞다. 그래서 세 가지를 그냥 칼기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드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다. PMA 제품의 함량보다 함량도 물론 좋죠. 제품의 성분도 물론 좋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함량이나 성분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버 하나만 봐도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 하나 쳐보세요. 수백 가지 나옵니다. 수백 가지. 이런 거를 다른 사람 못 볼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PMA 특허 78개 이거를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분의 차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성분 우리 집에 있어요. 저 그 성분 먹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그 성분 들어있는데 가격이 싸요. 여러분 콜라겐 10,000원짜리 엄청나게 대형 쇼핑몰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 홈플러스, 이마트 뭐 이런 데 가보세요. 한 통에 10,000원 하는 피쉬 콜라겐 이른바 엄청나게 많이 누워있는데 그거 드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피쉬 콜라겐과 그냥 콜라겐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콜라겐 첫 번째 선택 기준 첫 번째 기능성 식품으로 인증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피쉬 콜라겐은 입자가 작아서 여러분이 흡수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많은 피쉬 콜라겐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피쉬 콜라겐 껍질 그만큼 한 통 모아놓고 10,000원에 팔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다 양식이죠. 양식한 어종을 여러분 방부제 안 쓰고 항생제 안 쓰고 양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껍질 벗겨서 여러분 칼로 잘랐습니까? 칼로 절대 못 자르죠. 뭘로 했어요? 뭔가 또 화학 처리를 한 거죠. 이걸 피쉬 콜라겐은 입자가 작아서 잘 된다고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피 콜라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사람 콜라겐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우피 콜라겐을 왜 못 쓰냐? 쓰는 것도 있어요. 왜 못 쓰냐? 흡수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식물 콜라겐,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콜라겐이라고 얘기하긴 아깝다. 콜라겐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뷰티 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콜라겐을 드시고 정말 저녁마다 1박 2일을 하는데 아주 정말 콜라겐 때문에 쓰러졌어요. 쓰러져. 이게 어떤 거냐면
콜라겐을 먹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예, 이거 가지고 밤새 웃느라고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예, 비공개, 비공개. 너무 야해서 비공개예요. 예, 그 중에 하나는 공개해도 되는 것은 30대 후반인데도 압구정에 가서 매 주기적으로 뭘 하더라고요. 시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술을 해도 어디에 셋서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근데 뷰티 콜라겐은 먹기 시작하면서 성형 어디가 샜어? 성형은 아니고 시술 어디가 샜어? 이렇게 묻게 이런 질문 처음 받았어요. 그만큼 예뻐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피부도 예쁘고 모발도 예쁘고 뭐 니스트레이드 먹었으니까 독소도 빠져서 피부도 투명해졌고 림프도 다 그래서 턱선도 예뻐졌겠죠. 여러 가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먹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제가 정말 아유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콜라겐 드시고 얘기 많이 하는데 효과죠. 효과. 여러분들 콜라겐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왜 콜라겐 성분이 얼마 들어있다고 써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수치로 안 써있고 퍼센테이지로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루에 드시는 그 양의 28%가 콜라겐입니다. 우리 제품이. 그러기 때문에 1000ml가 식약청 기준이에요. 2860ml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4000ml, 뭐 3000ml 있으면서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콜라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항산화제와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드시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품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이 우리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의 식습관이 어떤지, 식문화가 어떤지, 그 다음에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뭔지, 그리고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꼭지를 잡고 제품을 함께 믹스하셔야 제품 전달력이 좋아지는 거지. 내 거 좋아, 우리 거 좋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거고 먹었더니 이런 증상 때문에 더는 힘들어서 못 먹겠다. 이것도 뭐야? 제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완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조절해서 드실 수 있는데 이런 상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일을 하시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비타민 B군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에너지를 주는 모든 성분은 비타민 B군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링거를 맞는다. 이게 우리 제품이 흡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빨라요. 링거를 맞으면 영양소를 어디에 넣어주는 거예요? 혈관. 그러면 내가 영양소를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위부터 시작해서 위가 하는 일, 간이 하는 일, 여러분 췌장이 하는 일, 이래서 다시 간으로 가서 간에서 혈관으로, 혈관에서 세포로잖아요. 이 중간 과정을 전부 축약시켜서 혈관으로 영양소를 공급했기 때문에 좀 몸이 덜 좋아도 링거를 맞으면 반짝하잖아요. 기운이 좀 난다. 이건 뭐냐면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되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우리 제품을 먹게 되면 빠르게 1분에서 요즘엔 5분 안에 세포까지 도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우셔서 가끔씩 그러세요. 링거에 비유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세요. 일반인들도. 링거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 3일 이 정도는 반짝하지 않느냐. 그런데 매일같이 링거를 맞으러 갈 수는 없다. 상황이 돈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마다 액티바이저 한 잔씩을 먹는다면 비타민 B군의 에너지가 채워지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체온이 높아지면 저절로 대사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몸은 하나가 좋아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개선이 되면 그 다음 게 개선이 되고 나빠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위가 나빠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빠져? 혈관도 나빠지고 췌장도 나빠지고 장도 나빠지고 순차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액티바이즈는 근간에는 비타민 B군은 한꺼번에 모여 있어야 일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다 아셨죠? 그래서 B군 다 모여봐. 막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다 모여 있을 때 서로 협업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도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데도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 니스토레이드 여러분이 말하는 칼슘을 미네랄을 흡수시키는 데도 역시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저기 조금씩 섞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것 때문에 사업의 도구죠. 액티바이즈 한 잔 먹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액티바이저를 한 잔 먹어보지도 않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왜냐면 전화로 말을 했거든요. 그냥 마셔본 적도 없어요. 그냥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먹으면 산소가 업되고 체온이 높아지는 제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이 돼서 저희 엄마가 폐렴으로 한 달 동안 고생하시고 사경을 헤맬 때 제가 이렇게 산소가 업되고 체온이 높아지고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그 제품이 있어요. 산소 어쩌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다 그래서 한 세트 받아서 제가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은 뛰었어요. 그런데 제품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까짓 거 제품 먹고 그 전에는 뭐 우리가 뭐 영양식품을 안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제품 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고 가끔씩 막 왜 간증할 때 사람들이 막 신앙 간증할 때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런 건가 보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기력을 찾으시고 활동을 하시게 되시면서 우리가 아니래도 내가 남의 거지만 제품을 우리 엄마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파는 종류를 다른 집 우리 집에서 사과 팔어. 근데 딴 집 가 사과 삽니까? 절대 안 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는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주문을 해서 저는 어디에 등록해 본 적이 없어요. 네트워크 꿀 사기꾼이다.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등록을 한 군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제품을 안 먹어보진 않았어요. 냄비도 써봤고 뭐 화장품도 써봤고 건강식품도 먹어봤어요. 그냥 주세요. 저는 소비자가로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비자가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터미가 우리 동네에 많은 줄 몰랐어요. 애터미라는 회사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집에 애터미 제품이 5개나 있죠. 해모임 저 10박스도 더 받았어요. 왜? 메르스 때 이거라도 드시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건물 옆에 전부 저희 사무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 이거라도 드세요.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품이래요. 한 박스 먹어봤어요. 나머지 다 선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원담도 있더라고요. 원담 저희 집에 있었어요. 핸드크림, 치약 칫솔, 게다가 견과류. 제가 세보니까 5가지. 근데 난 그 회사 이름도 모르고 있어. 이 회사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 집에 완전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에 5개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눈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할 때 지금 때가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10년 넘게 해도 그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내가 그만큼 많이, 그분도 저한테 전화로라도, 먹으면 체온이 높아지고 산소가 업되는 제품이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왔어. 이 소리를 안 했으면, 제가 전화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소리를 전화로 전달해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제품을 제가 챙겨서 먹게 됐잖아요. 그죠? 강력한 항산화제에 아까 산화가 돼서 노화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물질들이 강력한 산화 물질. 우리가 항산화제가
얘기하죠. 항산화제의 과거의 대표적이었던 게 비타민 B, 비타민 C였죠. 그런데 코큐텐 거기에다가 금간의 셀레늄은 비타민 C의 1750배의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젤슈트는 여러분이 기본으로 세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용성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시중에서도 사실은 어렵고요. 또 맛있게 드시기는 훨씬 더 어렵고요. 저는 저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어서요. 여기저기 섞으면 라면 스프처럼 다 요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뮤누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뮤누겐이 최근에 발명한 물질 중에 저는 가장 핫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산화질소 제품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30만 원에서 시작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산화물질은 혈관의 내피세포 안에서 생성이 되는데 저 물질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죠. 그게 뮤누겐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웨이 이 제품 안에 산화질소 성분을 합성시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놀랍죠. 저도 사실 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정맥이죠.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정말 혈관이 튀어나와서 하지정맥 수술을 하려고 했던 남자분이 계셨어요. 왜냐면 또 직장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터질 지경까지 가도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PM 제품 드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그럼 얼마나 남았냐? 그냥 20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정맥 이렇게 하지정맥이 풀린 사례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보통 2캡슐인데 오전 2캡슐, 오후 2캡슐 이렇게 드셨어요. 20일 되기 전에 다 풀렸어요. 지금 3년째인데 아직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관, 뇌혈관 이런 것, 특히나 코로나 후유증으로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또 협심증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혈관 질환, 뇌질환, 그 다음에 많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주는 제품이 뮤누겐이다. 웨이, 사랑하는 웨이. 맛은 없어요, 솔직히. 맛은 없지만 이 유청 단백질, 좋은 유청 단백질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곳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뭘 늘려야 돼요? 칼로리 대사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육량을 늘리고 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웨이라는 제품이다. 여러분이 우유로 비교를 하면 하루에 136잔을 먹어야 하루에 필요한 유청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이거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드셔라. 가격도 좋다. 가격도 좋죠. 시중에서 사는 가격과 견줄만 할 정도로 가격이 착해요. 여러분이 성분 효과는 두 번째라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제품군이 세팅이 되어 있죠. 제가 남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왜 갈수록 이뻐지세요? 물론 인사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액티 세럼 때문에. 액티 세럼 한 번 이거 싸잖아요. 솔직히 뭐 아이크림 하나에 40만원 막 이런 것도 숱하게 많은데 여러분 아이크림 하나에 120만원짜리도 있어요. 국산이에요, 국산. 여러분 얼마입니까? 저거 뭐 2번, 3번 발라도 괜찮아요. 많이 발라도 괜찮아서 빈 코드마다 하나씩밖에 안 줘가지고 빈 코드마다 죄다 사서 모았다가 저 혼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피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나만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모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사업 도구로 쓸 때 이 도구가 먹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 안에 영양이 전달되는 컨셉이 다르다. 기존의 음식을 먹어서 전달되는 과정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에 도움 적게 받고 어떻게 1분에서 5분 안에 세포까지 전달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품을 먹고 나서 그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 이 장표는 놓치지 마세요. 앞전 장표는 여러분이 쓰면서라도 정확하게 영양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NTC가 뭔지, NTC 안에 어떤 공법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PM 제품을 권할 수가 있고 마음 놓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제품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마케팅이 좋고 아무리 뭔가 비교가 좋아도 사실은 제품력이 떨어진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고, 제품력이 떨어졌다면 제가 PM을 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서 플랫폼 사이즈가 커지는 일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결과도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2003년도의 PM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PM은 뭐 당연히 성장하겠죠. 이미 성장 목표도 이미 다 공유가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요. 나도 그 정도 퍼센테이지만큼 성장을 해야 제자리는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회사보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할 목표를 가진다면 나는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앞에 이렇게 인증을 받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헷갈리시고 많은 분들한테 또 질문을 막 많이 와요. 실제로 글루타치온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찾아도 글루타치온이라는 글씨가 없다는 거예요. 글씨는 없죠. 글루타치온도 글루타치온이 아니고 글루타치온을 합성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글루타치온이라고 영양소를 상품명으로 그냥 쓰고 계신 거죠. 이렇게 이것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 노화를 지연시킬 수가 있고 모든 장기의 기능을 더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면역력, 해독, 그 다음에 DNA 그러면 합성이 되면 여러분 텔레미어 길이도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노화가 진행이 멈출 수도 있겠죠. 효소 활성화. 효소가 없어서 죽는다 그랬죠. 체지방, 베들레헴 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미백, 여성들이 좋아하는 미백 주사도 글루타치온이 주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파워 칵테일 안에 글루타치온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 충분히 들어있고요. 좋은 유청 단백질 안에 충분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젤슈츠 안에 셀레듐 이것도 합성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비타민 B군도 글루타치온을 합성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이런 제품들이 우리 제품 중에 항산화의 끝판왕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뭣도 잘 된다? 흡수도 잘 되고 전달도 잘 돼서 생체 이용률이 높다라는 게 강점이겠죠. 먹긴 먹었는데 일을 안 해. 이거 별 필요가 없잖아요. 먹는 대로 일을 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중을 경영해야 되고 성격을, 그러면 PM 제품으로 성격을 경영할 수 있습니까? 경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드시는 네스트레이드, 액티바이즈 이런 거 드시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에너지가 높아졌다. 그리고 나는 심신이 안정이 된다. 우리 집 식구가 다 순해졌어요. 나는 공황장애가 없어졌어요. 고소공포증도 이겨냈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게 뭐야? 심신이 단련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식사 경영, 운동 경영. 저 성격은요, 웬만하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지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성격이 조금 좋아져요. 근본이 사라지진 않지만, 근본에다가 급하기까지 해.
게다가 돈도 부족해, 시간도 부족해, 일도 많아. 그러면 성격이 더 더러워지죠. PM 제품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처럼 100세를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PM을 통해서 내 식습관 바꾸고 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고 삶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가치가 있고 게다가 돈도 많이 벌고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럼 과거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좋았냐 이거죠. 아니,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말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마음이 불안하죠. 괜히 화가 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 아마 여러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리더들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볼까요? 머니 리치.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집 분쟁의 90%는 사라질 것이다. 아니, 모든 가정의 분쟁의 90%는 저것 때문이다. 마음도 이제 돈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내 맘 알지? 네 맘 몰라. 뭔가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야 그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타임리치 정말 너무 많이 막혔어요. 5시 반에 출발했어요. 세상에 서해안 고속도로 죽어도 안 탈 거예요. 이제 한번 알아. 내가 정말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서해안 타는 게 낫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랬더니 남편이 서해안 쪽으로 진짜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부부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을 거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었다면 그 아침에 그렇게 도로가 막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로운 일 있어. 너네 이런 일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제가 오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오늘 간절했어요. 게다가 프렌드 리치. 정말 인맥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과거에 30년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인맥을 만들었어요. 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업계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PM 지금 2년 7개월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30년 쌓았던 인맥 곱하기 100은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PM 안 했으면 여러분을 어디 가서 만나요? 만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임병현 사장님도 못 만났을 것이고, 제가 뒤에 계시는 공개인 그룹장 김순준 그룹장님도 만날 일이 없죠. 근거리에 살아요. 부딪혀도 그냥 지나갔을 인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PM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과 함께 프렌드 리치가 된 거죠. 해외여행 밀려 있습니다, 지금. 또 시작입니다. IM의 인센티브. 이번 달부터 시작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게 여러분은 누구한테나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생 유럽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아니면 저기 칠순 여행 때나 갈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명예. 정말 많이 내 명예 많이 올라갔죠. 내가 높인 건 아닌데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남편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이렇게 리더십 누가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리더십이 생깁니다. 인생을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리더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평생 우리 집에서만 리더야. 이거 아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리더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자유. 와, 정말 오늘 절감을 했습니다. 출퇴근 자유. 이런 일 누구나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